강의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무슨 강의를 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부분 다들 아시는 분들이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한 20년 넘게 계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어디에 맞춰서 좀 강의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고민하는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 내린 것은 영업이나 하자라고 저희 제품 소개하는 걸로 영업을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면 너무 눈치가 보이고 속 보일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내용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냥 한 번씩 다시 이제 리마인드 하면서 점검해 가면서 혹시라도 또 새로운 지식들을 아시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영업들도 좀 네, 마음 깊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멸균 감시 체계 이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름이 좀 거창하지만요. 결과적으로는 멸균 인디케이터를 왜 쓰는지, 인디케이터의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음악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음악이 지웠었는데 음악을 좀 네. 같이 해도 될까요? BGM처럼. 아, 네, 줄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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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균 인디케이터 이해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멸균 인디케이터는 다 쓰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멸균 인디케이터를 왜 쓰시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선물 준비됐죠? 네, 준비됐습니다. 아, 준비만 하고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여쭤보면은 멸균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맞습니다. 멸균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그 멸균 제품을 불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멸균 인디케이터를 사용하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앞서서 이제 멸균 인디케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멸균 인디케이터는 멸균 성공 실패 여부를 판정해주는 지시입니다. 멸균 인디케이터 목적은 멸균 과정을 엄격히 모니터링해서 결국은 멸균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크게 이제 멸균 인디케이터라면은 이제 종류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 아시는 CI, 그다음 BI, MI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넘기면서 하면은 아마 좀 점심 먹고 나서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냥 간략하게 스킵하면서 내용만 설명드리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멸균이라는 거는 CI, BI, MI 그렇게 구분 지을 수 있지만 그 위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고온 멸균과 저온 멸균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위에는 뭐가 있냐면 잠시만요. 고온 멸균과 저온 멸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온 멸균은 100도씨 이상의 멸균하는 것을 고온 멸균이라고 얘기하고 저온 멸균은 통상적으로 100도씨 이하로 멸균하는 것을 저온 멸균이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고온 멸균은 스팀 멸균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열 멸균이 있습니다. 건열 멸균은 요즘 대부분 사용하시지 않고 계시는데 치과 같은 경우에서는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팀 멸균, 건열 멸균이 이제 고온 멸균에 들어가겠고 저온 멸균의 경우는 2호, 저온 프로말린이 있고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멸균을 저온 멸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눈 다음에 스팀 멸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팀 멸균은 고온 멸균이죠. 스팀 멸균 아래는 또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CI가 있고 BI로 또 나눠집니다. 피라미드 다단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팀 멸균이 있으면 그 아래로 CI가 있고 BI가 있습니다. CI는 아시는 대로 케미컬이고 BI는 바이올로지컬 인디케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CI에서 또 이제 나눠집니다. 그게 이제 선생님들 아시는 타입 1, 타입 2, 타입 3, 4, 5, 6까지 가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면 맨 위에 저온 멸균, 고온 멸균이 있고요. 고온 멸균에서 하위 분류로 스팀 멸균, 건열 멸균이 있고
스팀 멸균의 또 하위 분류로 BI와 CI가 있고 그 또 CI의 하위 분류로 타입 1부터 타입 6까지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C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I는 화학적, 물리적 조건에 대해서 화학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멸균 과정 감시 인디케이터다. 네, 목적 다 맞는 거고 요구사항 및 분류를 보시면은 타입 1부터 타입 6까지 나눠진다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타입 1부터 타입 6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타입 1, 타입 1부터 타입 5, 지금 선생님들 병원에서 쓰시는 인디케이터는 대부분 타입 1, 타입 2, 타입 5, 아니 타입 4, 타입 5까지 쓰실 거예요. 그 구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타입 1, 라벨 쓰시죠? 라벨 인디케이터. 그거나 또 이제 선진화된 병원에서는 LPS라는 시스템을 쓰실 거예요. 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LPS라는 걸 쓰실 거예요. 그건 뭐냐면 멸균품을 포장해서 멸균품 포장재 바깥에 붙이는 거 있죠. 멸균 포장재 바깥에 붙이는 인디케이터들 라벨 타입 1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멸균의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멸균품을 분출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 멸균품을 써도 되는지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해주는 인디케이터는 아닙니다. 단순히 타입 1은 이 멸균품이 포장한 멸균품이든 싱글이든 멸균기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멸균 사이클을 돌렸는지를 확인하는 그 인디케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겉에 포장지 밖에 붙인 타입 1 인디케이터 색깔이 변했다고 해도 뜯어서 속 안에 있는 것들이 100% 변했으니 무조건 써도 된다.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히 과정 인디케이터라고 되어 있죠. 과정을 확인하는 겁니다. 멸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인디케이터가 타입 1 인디케이터입니다. 그 다음 타입 4로 넘어가겠습니다. 타입 4는 타입 1과 좀 다른 개념이죠. 이제 실질적으로 타입 4가 멸균품을 써도 되는지 쓰면 안 되는지를 결정지어주는 인디케이터입니다. 스팀 인디케이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늘색 인디케이터가 깜정색으로 변하는 인터널 인디케이터, 검정색으로 변하면 써도 된다. 색깔이 다시 파란색으로 그대로 있다. 겉에 거는 검정색으로 변했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인터널이 안 변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멸균은 했지만 멸균은 되지 않은 거라고 인정하시고 재멸균을 하시든 아니면 다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타입 4입니다. 혼용해서 쓰시는 선생님들이 좀 계셨어요. 제가 다녀보면서 여쭤보면은 굳이 타입 1을 하는데 타입 4를 해도 되느냐 말씀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타입 5라고 또 있습니다. 타입 5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널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포장재 안에 들어가서 그 멸균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적으로 멸균품을 써도 되는지 쓰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는 지시대가 타입 5 인디케이터입니다. 겉에 붙이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안에 넣는 인디케이터도 설명을 드렸죠 방금. 그 다음에 이제 타입 2 제가 설명 안 드렸습니다. 타입 2 다들 쓰고 계실 겁니다. 안 쓰시는 병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타입 2는 특정 테스트에 이용되는 인디케이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멸균의 성공 실패 여부와는 상관없이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보이딕 다들 쓰시죠? 보이딕은 그 장비의 성능이나 어쨌든 그 장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보이딕의 개념에 대해서 이따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그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멸균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장비를 테스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이딕이라는 게 있고 배치 테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듀얼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테스트라는 말이 들어가죠. 보이딕 테스트, 배치 테스트, 듀얼 테스트. 이거는 시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타입 3하고 타입 6입니다. 타입 3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거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드리겠지만 단일 파라미터라고 짧게 설명해 드리면 단일 파라미터 인디케이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팀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의 개념이 뭐냐면
어떤 파라미터의 개념이 쉽게 얘기해서 스팀 멸균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 조건들이 뭐가 있냐면은 시간이 있겠고, 먼저 중요한 온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스팀이 있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습니다. 온도가 아무리 높고 시간이 아무리 높아도 스팀이 들어가지 않으면 인디케이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건열물 인디케이터일 뿐이고요. 스팀 멸균 같은 경우에는 스팀과 온도와 시간이 정상적으로 적정하게 어떤 기준치 이상으로 넘어가야지 그 멸균이 됐다라고 판독해주는 그게 타입 4 인디케이터, 타입 5 인디케이터인데 타입 3 같은 경우에는 단일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간이든 온도든 스팀이든 세 개 중에 하나만 보는 겁니다. 어떤 장비 테스트할 때나 이 장비가 스팀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테스트한다는지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인디케이터가 타입 3 단일 파라미터 인디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입 6 설명 안 드렸는데요. 타입 6 같은 경우에는 특수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보통 이제 스팀 멸균을 했을 때 온도와 시간을 예를 들어 121도는 15분 동안 보통 멸균하고 134도에서는 3.5분 이상을 멸균을 보통 하죠. 근데 타입 6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멸균을 하는 쉽게 해서 프라이온 같은 경우, 광우병 같은 경우에는 134도에서 3.5분에 균이 죽지 않고 보통 18분까지 멸균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광우병이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마찬가지로 타입 6 같은 경우에는 18분이 되어야지 물론 그 전에 변하겠지만 18분까지 그 파라미터에 노출시킨 다음에 인디케이터의 변한 그 상황들을 보고 멸균품을 분출할 수 있게 만든 인디케이터가 타입 6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타입 1 아까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걸 글로 풀어놓은 건데요. 중요한 거는 멸균 과정이 노출되었는지 나타내는 화학적 지시제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멸균 과정을 최종적으로 판정하지는 않는다. 멸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것 뿐이지 이것 가지고 성공했다 안 했다라는 것은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하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 롤탭입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라벨건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뚜렷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LPS에 대해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자랑할 만한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쓰시는 병원들은 만족해서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징이 한 장에 뭐가 들어있냐면 인디케이터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들어있고 세트명이 들어있고 기구 목록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작업자와 부서와 그 다음에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부서까지 들어가 있죠.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시간 단축이 됩니다. 특히 이렇게 제일 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것 가지고 마감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롤테이프 안 감아도 되고요. 라벨건으로 유효기간 찍지 않아도 되고 또 어떤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혹시 안 오셨네요. 한 병원에서는 그 폼텍 용지에다 다 출력하셔가지고 그걸 뜯어서 붙이시더라고요. 그거 뜯어서 붙이시고 그 라벨 날짜 유효기간 인디케이터 붙이시고 그 다음에 롤테이프를 한번 마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 드렸더니 그 병원에서 도입한 지 딱 2주 만에 도입이 됐습니다. 네, 데모 일주일하고 2주 만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일단 보기가 좋잖아요. 선생님들이 물론 이제 수기로들 많이 쓰세요. 어떤 세트 같은 경우에는 롤테이프에다 수기로 쓰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폼텍 용지를 출력해서 붙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병원은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예 그 인쇄소에 스티커를 맡기시더라고요. 스티커를 맡기셔가지고 그게 단가가 저렴하거든요. 그걸 받아다가 뜯어서 붙이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에 간단한 출력물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출력은 할 수 있어요. 인쇄소에서 그걸 이제 출력물을 맡겨서 출력해서 그걸 붙이실 수는 있지만 거기에 유효기간을 기록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인디케이터예요. 이거를 과연 멸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볼 수 있는 인디케이터가 없다라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불편함이겠죠. 아시겠지만 이게 하늘색 인디케이터 라인입니다. 멸균하고 나면은 검정색으로 바뀝니다. 네,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죠. 여기는 이제 세트명 만들기 싱글류는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고 뭐 수처셋 같이 기구가 한 6개 정도 되는 건 이런 걸 많이 쓰시고
수술기구 같은 게 굉장히 많은 것들은 이런 걸 쓰시고, 그 다음에 이걸만 쓰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 얘는 60 곱하기 20mm라서 마감을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합니다. 짧아서요. 그래서 우리는 세트 명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너무 짧다 하시는 경우는 이걸 쓰시면 됩니다. 85mm이기 때문에 마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종이 재질도 굉장히 다양해요. 챔버라는 회사가 참 매력적인 이유가 선생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적용해 드립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일반 종이가 있고, 그 다음에 찢어지지 않는 필름 종이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리무버블이라고 해서 캔 같은 거에 붙여도 잘 떼어지는 그런 종이, 세 가지의 용지 재질로 각각의 사이즈가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더 대해서 접착력까지 저희는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HP가 있고 F가 있고 HP가 있고 MP가 있고, 그렇죠? H는 강력한 접착력, 그다음에 MP 같은 경우에는 좀 약한 접착력. MP를 썼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전에 핸드라벨 보셨죠? 핸드라벨도 마찬가지입니다. HP가 있고 MP가 있습니다. 네. HP 같은 경우에는, 부직포 같은 경우는 접착력이 사실 린넨보다는 접착력이 좀 더 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HP는 부직포에 많이 쓰시고, 너무 접착력이 강하다 보니 린넨을 쓰시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세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뜯고 나서 그 끈적이가 좀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멸균하고 나오면 그 라벨을 붙여놓고 나서 고온으로 멸균하고 나오면은 접착력이 린넨에 붙어서 조금 더 떼기가 좀 힘드시다라는 말씀들을 하셔서 부직포보다는 접착력이 조금 덜 강한 MP를 저희가 제조해서 공급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이즈별로 똑같은 재질과 똑같은 접착력들을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지금 물어보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챔버는 참 매력적인 회사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LPS를 쓰고 계시는 병원 선생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버전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좀 불편하시다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개선해서 좀 더 나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한 예로 잠시만요. 이 화면 보시면, 컴퓨터 화면 보이시죠? 이 화면에서 저희가 대분류, 중분류로 그렇게 나눠지거든요.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분류 안에 중분류가 있고 중분류 안에 각각의 세트 목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술방, 이제 S병원인데요. 빅5인 S병원 중에 한 S병원인데 그 병원에서 수술실에서 쓰고 계시는데 1번 방에서 어떤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에 쓰여지는 모든 기구들은 어차피 그 수술에 다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하나 들어가서 다 출력하기 너무 번거로우니 그 방, 그러니까 1번, 대분류가 1번 방이었죠. 1번 방 들어가서 A 수술을 누르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세트 목록들이 한꺼번에 일괄 출력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달라 라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당황시키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급해 드리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잘 쓰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병원에서, 수원에는 굉장히 큰 병원이긴 한데 그 병원에서는 수술실에서 기구를 쓰고 싶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큰 라벨이라고 해도 그 수술 기구 리스트들이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30-40개가 기구가 다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기구 리스트들은 다 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기구 중에 그게 다 있지 않고 없는 게 분실되거나 파손된 기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만 체크해서 넣고 싶다 라고 말씀하셔서 저를 또 굉장히 당황시키셨는데요. 근데 구현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죠, 그 병원에. 그래서 아까 전에는 엔지오 세트면은 엔지오 세트 안에 들어가는 리스트들, 그 기구들이 다 들어가고 그 기구들의 각각의 개수가 다 들어갔어요. 근데 반대로 엔지오 세트에 대한 기구들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없는 것, 여기서 없는 것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면은 여기 있는 것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엔진 세트 안에 500cc 바울이 한 개가 없다라고 표시할 수 있게 그렇게 구현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 정도가 저희 LPS에 대한 간략한 소개고요. 혹시라도 뭐 데모나 필요하신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당연히 저희가 깔아드리고요. 원하시는 버전도 저희가 뭐 최선을 다해서 반영해드리니까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업은 잠깐 스킵하고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케이스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컨테이너 안에 꽂고 아니면 붙이는 거 있죠. SQLab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비브라운에서 나오는 그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개념이고 저희는 이제 핑크색이잖아요. 핑크색인데 저희는 하얀색에 파란색이 검정색으로 변한다. 그리고 스티커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SQL보다는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타입 2가 나왔네요. 잠시만요. 네. 제가 시간을 좀 보면서 해야 되세요. 네. 타입 4는 다 대부분 아시죠? 인터널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대부분 아시고 타입 5는 아실 거라 생각하고 타입 2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타입 2는 다 이제 그 공통된 단어가 들어가는 게 테스트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네. 실질적으로 타입 2도 이제 인디케이터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쉽게 얘기해서 인디케이터는 타입 2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다 봐서 보이딕을 인디케이터다라고 보기는 조금 제가 이제 공부하고 해본 결과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목적은 지시제고 인디케이터긴 하지만 네. 저희 보이딕 쓰시는 병원들 많이 있으시죠. 사실 인디케이터는 이겁니다. 저희는 타입 5가 이 플라스틱 일회용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타입 5입니다. 그리고 이거 플러스 이거가 타입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못 하시죠? 하실 수 있으시죠? 타입 2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인디케이터입니다. 타입 1이나 타입 4 같은 경우에 그것도 당연히 목적이 있지만 타입 1은 멸균했는지 안 했는지, 타입 4는 멸균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본다면 타입 2는 선생님들 병원에서 사용하시는 어떤 그 목적대로 말씀드린다면은 보이딕 테스트, 멸균기를 써도 되는지 안 써도 쓰면 안 되는지를 보는 그런 테스트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어 리무벌이라고 타입 4에는 써져 있고요. 4kg짜리 써져 있고 7kg짜리는 스팀 페네트레이션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네. 멸균 이론 이따 오후에 대표님이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실 거예요. 스팀 멸균의 이론 그런 것들 설명을 좀 해주실 건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스팀 멸균기 챔버가 있죠. 스팀 멸균기의 빈 챔버 안에 가장 중요한 거는 멸균기를 돌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팀이 중요하고 온도도 다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선진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리베큐움이라고 하죠. 선진공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챔버 안에 있는 공기가 얼마나 제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7kg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이거는 설명 너무 많이 들으셨죠? 제가 막 그림도 그려드리고 막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어쨌든 7kg 보이딕 같은 경우에 선진곡을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4번을 선진곡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는 대표님 이따 오후에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한 번 프리베큐움을 했을 때 챔버 안에 공기가 약 70에서 80%가 제거가 됩니다. 공기와 스팀은 섞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남아있는 만큼은 스팀이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노출되어 있는 인디케이터 멸균품들은 멸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된다라는 건 안 되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를 많이 제거하는 게 멸균력을 높이는 어떠한 그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보이딕 테스트는 이 챔버 안에 멸균이 잘 제거가 공기가 잘 제거가 됐는지를 테스트하는데 사실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어 리무벌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병원 입장에서 설명한다면 보이딕 테스트는 멸균기를 써도 되는지 쓰면 안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테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그림 많이 보셨죠? 보이딕 7kg와 4kg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가로 세로 높이 똑같은 사이즈예요. 높이는 25에서 28, 가로는 뭐 30, 세로는 23cm의 린넨 면을 이렇게 켜켜이 쌓죠. 그 중간에 이렇게 파란색 띠가 인디케이터 지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게를 달아봤을 때 이게 4kg다. 그러면 4kg 보이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T79 미국에서는 이 규격을 쓰고 있고요. 저걸 7kg로 만들어야 됩니다. 7kg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를 더 해서 더 많이 눌러야 되겠죠. 그러면 밀도가 더 높아져서 스팀이 뚫고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게 해서 무게를 달아봤을 때 무게가 7kg다. 그러면 EN285 규격이 유럽에서 많이 생산하고 우리나라의 한신이나 그런 데도 이제 다 이 기준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그게 7kg 보이딕이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4kg와 7kg의 멸균력 차이는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배치 테스트. 이것도 마찬가지 테스트예요. 보이딕 테스트는 멸균기를 이용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이제 그런 테스트가 목적이었다면은 배치 테스트는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거 도대체 왜 하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챔버 안에 멸균품 10개를 넣습니다. 했을 때 다 이제 포장한 세트입니다. 세트를 포장해서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멸균 끝나고 나서 그것들을 보관실이든 아니면 수술실로 올립니다. 당연히 겉에 인디케이터가 스팀의 경우니까 겉에 인디케이터가 검정색으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보고 변했다 그러면 올리겠죠. 안 변했으면 당연히 재멸균 하는 거 맞고 검정색으로 변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이제 올리시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보관한 다음에 급한 수술, 응급수술이 있어가지고 쓰려고 뜯어서 봤어요. 근데 안에 있는 인디케이터, 실질적으로 멸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타입 4 인디케이터가 안 변해 있습니다. 이건 좀 사고잖아요. 그게 뭐 멸균기 성능의 문제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인터널이 안 변했다는 것은 멸균이 안 됐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다시 내려서 재멸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응급수술이고 기구가 하나밖에 없다는 가정하에 그건 큰 어떤 사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배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이딕 테스트랑 구조가 사실상 비슷합니다. 저희가 보이딕 테스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관형으로 되어 있죠. 이 안에 있는 공기들이 다 제거되어야지만이 이 안으로 스팀이 들어가서 멸균 인디케이터를 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보이딕 테스트, 예를 들어서 배치 테스트도 구조는 비슷합니다. 사이즈가 좀 작지만 구조는 비슷합니다. 관형으로 되어 있어요. 배치 테스트도 보이딕 테스트처럼 뒤집어 보면은 스트립이 까맣게 변합니다. 멸균 성공했을 때는. 그걸 봤을 때 배치 테스트의 관을 통해서 공기가 다 제거되고 스팀이 충분히 들어가서 인디케이터가 변했다면 포장재 안에 있는 포장재로 포장되어서 안에 있는 그 제품들 역시도 스팀이 제대로 닿아서 변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불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불출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 사이클마다 배치 테스트를 하시는 병원들이 있으세요. 그거는 배치 테스트가 성공했다는 거는 그 챔버 안에 있는 모든 멸균품들이 성공적으로 멸균이 되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이딕 테스트는 이 멸균기를 써도 되느냐, 쓰면 안 되느냐를 테스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배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이클에 돌린 멸균품들을 써도 되느냐, 쓰면 안 되느냐를 테스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관형 기구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네. 외부는 인터널 인디케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튜브 같은 관형 같은 그런 기구들은 그 관 안까지 멸균이 되었는지 안 되는지 사실상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배치 테스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사실 배치 테스트를 하는 병원들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병원이다라고 다들 높으시지만 그 병원은 이제 수준이 높고 재정도 괜찮다라는 그 생각을 좀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어떤 병원은 오셨을 텐데 어떤 병원은 배치 테스트가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 사이클마다 BI를 하시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BI 팩을 넣어서 매 사이클마다 BI를 하시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네. 훌륭하신 선택입니다. 저희 걸 쓰신다면 더 훌륭한 선택이실 텐데 타업 체크를 쓰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훌륭하신 선택이 그만큼 까다롭게 멸균품을 관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신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배치 테스트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업체에서 이제 화를 내겠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이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또 있습니다. 매 사이클마다 BI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BI가 정확하기 때문에 BI로 판단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BI보다 타입 4가 더 정확합니다. CI가 더 정확합니다. CI 중에서는 배치 테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타입 5가 더 정확하겠죠.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게 저희 이제 그 US 타입, EU 타입의 BI 팩입니다. 이것도 쓰시는 병원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타입 5가 들어있고 BI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이클, 1회차 때 많이들 하시잖아요. 1회차 사이클에 있는 모든 멸균품들의 불출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또 2호랑 포르말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타입 3는 스킵하고 타입 4도 지금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IPS. 네. 타입 5. 네. 타입 5 새로 나온 제품이 나왔는데요. 다들 보셨죠? 네. 타입 6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하게 만든 광우병, 이게 GK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광우병. 네. 네. 134도에서 프라이온 스팀 스테라이제이션 프로세스는 134도에서 18분 동안 멸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BI보다 CI가 좀 더 정확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나타내주는 표인데요. 바이올로지컬 인디케이터 조건은 똑같습니다. 134도에서 스팀이 노출되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134도의 온도에 스팀이 노출되었을 때 BI는 19.8초부터 균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분이면 다 죽습니다. 균은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타입 4 같은 경우에는 2분 38초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고 3분 30초 되면 색깔이 완전하게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타입 5는 타입 4보다 약 20초 정도 더 타이트, 깐깐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표를 봤을 때 균은 죽었지만 CI는 안 변했을 수도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하고, 그렇다면 반대로 CI가 다 변했다면 균은 완벽하게 죽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타입 CI가 BI보다는 좀 더 정확하다라고 인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럽에 있는 한 큰 병원은 모르겠습니다.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BI를 아예 안 하십니다. 그리고 CI로만 대신 매 사이클마다 배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네, 배치 테스트. 네, 인터널에 한 개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안에는 관료 같은 제품들을 멸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까지도 볼 수 있는 배치 테스트. 네. 네. BI에 대해서 이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요, 네,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정의는 역시나 이제
균을 통해서 멸균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그 패스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멸균 과정을 감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스팀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배양기를 쓰실 때 스팀과 플라즈마는 같은 배양기를 보통 쓰시고 이오 같은 경우에만 다른 배양기를 쓰신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것의 이유는 균이 다릅니다. 균주가 다릅니다. 스팀이나 플라즈마 과산화수소에 사용되는 균은 쉽게 얘기해서 58도에서 60도 그 사이에서 잘 자랍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하지만 이오 균 같은 경우에는 38도에서 잘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양 온도를 달리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팀이랑 플라즈마는 같은 배양기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오 같은 경우는 따로 배양기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양이죠. 네, 이런 구조고요. 네, 이제 이렇게 쓰시는 병원이 이제 안 계시죠? 스팀 저렇게 해서 이온 아직 주사기에 시리즈 넣어서 하시는 병원들도 보긴 봤는데요. 스팀 이제 이렇게 하는 병원은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네. 이건 이제 이거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작업자가 한 분이 더 계셔야 될 거 되지 가능한 어떤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스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멸균기 제조 규격이 EN285 유럽 규격이고 ST79 미국에서 만든 규격. 그 EN285는 아까 보이드 테스트로 봤을 때 7kg 규격이고 ST79 유럽 규격 4kg는 US ST79 규격인데 보이드 테스트 어쨌든 멸균기 성능을 테스트하는 테스트잖아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멸균 매 사이클들이 같은 성능으로 유지가 된다 했을 때 BI도 마찬가지입니다. 멸균기 성능에 따라서 구분해서 쓰시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US 타입의 BI 테스트 팩, EU 타입의 BI 테스트 팩을 저희는 구분해서 중요한 5분 안에 결과가 나온다는 강점을 가지고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포르말린과 EU 마찬가지입니다. 네, 영업하겠습니다, 선생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다시 여쭤봐 주시고요. 저희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그 단순히 그 배양 결과를 가지고 멸균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만 한 번 눈으로 확인하고 끝내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기록으로 남기는 어떤 그런 장점들이 사실 있습니다. 네. 기록은 크게 두 가지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배양기 안에 뭐 SD 카드나 메모리 카드가 있어서 기록을 남기지는 않고요. 기록을 하시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프린터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은 컴퓨터 모니터를 이용하시든지 두 가지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제주도를 좋아하는데요. 네, 제주도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를 참 좋아합니다. 그 제주도의 병원들도 참 좋아하는데 그 제주도의 병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병원들 가운데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1, 2위를 다투는 병원에서는 다 이 프로그램을 쓰고 계십니다.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굉장히 선진화된 병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3위권 병원도 있어요. 3, 4위권 병원이 있습니다. 네. 그 병원은 이걸 쓰십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1, 2, 3, 4 병원들에서는 이 시스템을 다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래서 제가 제주도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기록은 두 가지로 남길 수 있습니다. 프린트로 남길 수가 있고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들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네. 프린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모 회사에서 나오는 배양기는 멀리서 봤을 때 소리로만 듣고 확인이 가능하고 가까이 가서 진한 회색의 십자가 아니면 마이너스를 가지고만 이제 판단을 하시잖아요. 훌륭한 장비죠. 굉장히 훌륭한 장비지만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멀리서도 색깔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색깔로 보기 이전에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기다려도 뭐 하고 있다 보면 결과가 금방 나온다라는 장점들을 저희 제품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위에는 저기는 멸균기 저희는 8개밖에 홀이 없습니다. 단점이라면 8개밖에 홀이 없고 네. 그쵸, 8개.
8개가 단점이겠죠. 서울아산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큰 단점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른 병원, 멸균기 5대 미만으로 쓰신 병원에서는 사실은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8개 홀이 있고 홀 번호를 나타내는 숫자들이 있고요. 멸균 결과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멸균 결과가 나타내는, 이건 멸균의 배양 결과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이제 배양 중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막대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정보들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네, 이게 숫자가 작아서 잘 안 보실 것 같긴 한데요. 남아있는 시간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멸균기, 그 어떤 멸균인지, 스팀인지 플라즈마인지, 이온은 어쩔 수 없이 하나밖에 못하지만 이 배양기 한 대 가지고 스팀과 플라즈마를 같이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이 BI가 스팀 BI인지 플라즈마 BI인지까지도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멸균기 몇 번 멸균기인지도 표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몇 회차 건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BI가 컨트롤 BI인지 아닌지까지도 이 안에 있는 표시 내용으로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메인 화면이라면 각각의 정보들을 입력해야 되잖아요. BI를 이제 멸균된 앰플을 꽂습니다. 홀에 꽂겠죠. 8개 중에 하나 원하시는 숫자에 꽂으신 다음에 그 상단 영역이라는 번호를 누르십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위에 보시면 1번 멸균 타입, 스팀이나 플라즈마, 포르말린 중에 하나를 고르시겠죠. 그 다음에 몇 호기인지 옆에 2번 멸균기 번호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몇 회차인지, 뭐 1회차만 하시면 당연히 1회만 누르시면 되는데, 임플란트 같은 거 하실 때는 이제 가끔씩 중간중간 하시니까 그게 몇 회차인지도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작업자 번호를 눌러주시면 작업자까지 기록이 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화면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입력했을 때 저런 화면들이 나오고, 네. 이런 화면들이 프린터로는 어떻게 출력이 되느냐. 인큐베이터 온도가 뭐 당연히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다라는 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배양기의 시리얼 번호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큐베이팅 시간, 처음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기록이 되고, 몇 도로 배양이 되었는지가 기준이 되고, 인큐베이션 타임, 그러니까 스팀이나 플라즈마 5분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온은 90분이라고 표시가 되고, 그 인큐베이션 채널, 몇 번 홀에 집어넣는지, 그 다음 BI 타입, 이게 스팀인지 플라즈마인지 표시가 됩니다. 컨트롤 BI인지 아닌지는 yes, 아니면 저렇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멸균기 번호, 멸균기 회차, 작업자, 그 다음에 BI 로트 번호까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아주 제일 중요한 게 결과, 네거티브인지 포지티브인지 결과까지 나옵니다. 네. 이건 이제 배양기에서, 그 리더기에서 이렇게 입력해서 하는 거고요. 이걸 프린터로 연결됐을 때는 아까 전에 나왔던 것처럼, 프린터로 연결해서 결과물을 남길 때는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다면, 컴퓨터랑 연동해서 리더기 프로그램이라는 걸 저희가 또 지원해 드리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네. 배양기랑 좀 비슷하죠. 배양기 화면이랑 좀 비슷한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육안으로 식별하기 쉽게 이렇게 스팀, 3호기 6회차, 7번 작업자가 결과를 했고 결과는 음성으로 나온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육안으로 보시기 쉽게 결과가 나옵니다. 스팀은 파란색이고 플라즈마는 저기 보시면 보라색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아닙니다. 얘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기록이 남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록물들을 엑셀 파일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록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병원 측에서 저장해 놓고 할 수도 있고, 그 파일들을 히스토리를 검색해서 우리가 언제 멸균했던 그런 이력들이 프로그램 깔려 있는 그 컴퓨터 상에 저장되고, 그것들을 엑셀 파일로 추출도 가능합니다. 네. 아까 스테이터스라는 화면에서 현재 화면이 보였다면, 이제 히스토리라는 탭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그 안에 있어서 모든 기록들이 이렇게 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원하시는 폴더를 선택해서 그것들을 그때그때, 아니면 그리고 뭐 결과에 따라서, 멸균 종류에 따라서, 아니면 뭐 멸균기 호수에 따라서 솔팅을 한 다음에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들을 이제 저희 그 블로그에 보시면은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 있어서요. 한 번씩 보시면 아, 이런 기능이구나라는 것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하죠. 그 배양 기록은 프로그램에 저장된다. 그 배양기에 저장되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배양기 같은 경우, 리더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손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오류가 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추출하거나 그런 데 좀 안 좋을 수 있어서 불가능할 수 있어서 배양기 기록이 남기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상의 기록이 남는다. 네.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도 이렇게 저도 이제 영업을 정직하게 영업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진실되고 정직하게 영업하는 걸 사실 좋아해서요. 저희 단점도 가감 없이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네. 단점. 입력할 게 좀 많습니다. 네. 원하시는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보관하시고 저장해서 이렇게 그것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몇 번의 서치가 필요하고 그것들을 입력해야 되는데, 입력해야 되는 버튼들이 많고 좀 다양하죠, 입력하는 것들이. 그게 단점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손으로 적는 거나 누르는 거나 보면 누르는 것이 편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게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진짜 단점은 그걸 누르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 이해하셨나요? 5분입니다. 이제 모 회사에 20 몇 분짜리 배양기를 쓰신다면은 천천히 입력하셔도 되는데, 저희 거는,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너무 5분 안에 저걸 다 끝내야 됩니다.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2분 안에 그걸 다 끝내야 됩니다. 네. 분위기가 이렇게 나오면 좀, 그냥, 사실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괜찮으시겠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배양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라는 그 아쉬운 마음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26년도 상반기에 또 다른 제품이 저희가 출시가 됩니다. 네. 2분짜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걱정입니다. 2분 안에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이걸? 그래서 이제 저희 개발팀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도 이제 뭐 BI의 박스를 스캔하면은 거기에 스팀 그런 것들, 일반적인 것들은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개발은 했고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의 가장 큰 전 단점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진실되고 정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단점도 있는 회사다. 네. 사실 너무 빨라서 그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49분이네요. 네. 정확하게 시간을 끝냈습니다. 네. 궁금하신 게 아마 있으실 수도 있고, 워낙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셔서 없으실 수도 있지만, 혹여나 제품에 대해 궁금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이론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또 이따 오후에 대표님 강의 있으실 때 부연에서도 설명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때 참고들 하시고요. 아무튼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챔버 제품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